선생님과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밌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호기심 많은 작가 김은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라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우리 반은 전쟁 중. 우리 반 선생님께서 오늘 내일 출장을 가셨다.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오시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1교시 시작하고 조금 늦게 오셨다. 그래서 우리 반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을 모셔오자. 교감 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실 거고 옆반 선생님도 계시니까 선생님을 모셔오자. 두 번째는 그냥 기다리자. 교감 선생님께서 오실 거니까 조용히 자기 할 거 하고 있자. 내 기억으로는 반장은 첫 번째 의견이어서 일반 선생님께 갔는데 부반장은 가지 말라고 했던 것 같다. 반장, 여부반장, 남부반장 몇몇 아이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싸우듯이 말했다. 나중에는 서로 조용히 하라고 싸웠다. 정말 전쟁터였다. 이 전쟁은 반장이 교감 선생님과 함께 들어오면서 끝났다. 하지만 이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됐다. 교감 선생님께서 늦게 오실 때마다 좀 티격태격했다. 내일은 괜찮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와, 정말 재미있네요. 우리 반은 전쟁 중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장면 눈에 선하게 그려져. 서로 조용히 하라고. 야, 네가 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막 이런. 야, 그래도 재미있네요. 선생님을 모셔오자. 그냥 기다리자. 이 두 네. 파가 나뉘어서 싸운 거네요. 네. 언제나 또 그런 게 있잖아. 야, 그냥 있어. 이런 애들이랑 선생님 모셔와야지. 이런 애들이.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좀 마음이 두 가지 마음에서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 이제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마다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그러면서 막 반이 엄청 시끌시끌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를 또 한번 담임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이런 사연까지 보내주고 맞아요. 선생님 출장 가시길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마침 또 원주 샘마루 초등학교 신현지 기자가 선생님 마음이란 노래를 또 보내줬거든요. 그러네요. 딱 맞춰서 네. 예, 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을 잘 가만히 앉으면 선생님 마음 모두를 알 것 같아요. 잘되라고 남을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던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 마음. 와, 진짜 선생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네. 가사 자체가 너무 선생님을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이 정말 착하네요. 네, 예, 잘 되라고 나무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선생님 네, 마음.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은 네. 그 선생님의 마음. 와, 그 선생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너무 착한 노래인데요. 네,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 예. 와, 느껴지는 이 것 같았습니다. 서로 네가 조용히 해라고 떠드는 전쟁터 같은 권성현 기자의 반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네. 소재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마음이 담긴 노래 그리고 악기 연주 등 솜씨 자랑과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고민 상담도 보내주시고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동시가 있어서 한 편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시는 선생님이 읽어주시죠. 네. 거리 가득 이다빈. 비 오는 날 사람들이 활짝 우산을 펴면 알록달록 거리 가득 수채화가 펼쳐진다. 비 오는 날 빗방울이 토독 떨어지면 다당다당 거리 가득 노랫소리가 펼쳐진다. 와, 너무 멋져요. 거리 가득 수채화가 펼쳐진다. 예, 그 표현이 정말 네. 멋지네요. 다당다당 노랫소리가 펼쳐진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토독
떨어지면 예. 빗방울은 토독 떨어지고 그 노랫소리 예. 다당다당 이 예.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예. 알 것 같아서 아름다운 수채화와 또 거리 가득 펼쳐지는 노랫소리. 네. 좋은 그리고 제목도 저는 거리 가득이라는 제목 예. 자체가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빗방울, 예. 뭐 비 이게 예. 아니라 저도 제목이 거리 가득이어서 뭐지? 라고 되게 궁금했는데 거기에 요즘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비 오는 날을 이런 식으로 정말 제목이 압권이네요. 네, 그러니까 거리 가득 무엇일까라고 상상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 알록달록 펼쳐진 우산 수채화가 예. 느껴지고 또 음악이 다당다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와 정말 멋진 동시를 이다빈 기자가 보내줬군요. 어디서 이런 멋진 기자들을 섭외하셨는지 정말 우리 기자들 정말 너무 멋져서 대단합니다. 예, 저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이다빈 기자의 멋진 동시 잘 들어봤고요. 그 동시에 이어서 또 멋진 연주도 들려드릴게요. 고양 풍산초등학교 유소원 기자가 보내준 리코더 연주입니다. 와 아니 이거 진짜 유소원 기자가 연주한 건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유소원 기자는 항상 그 사연이 너무나 재밌는 걸로 제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맞아요. 특히 노는 사연. 놀이터에서 노는 사연. 네네네. 그거 잊지 않고 있는데 세상에 피노키오 연주를 예. 리코더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니. 예, 이 곡을 예. 피노키오라고 적어서 유소원 기자가 보내줘서 이 노래 제목이 피노키오였나? 근데 우리한테 그 익숙한 부분 예, 있잖아요. 예. 이렇게 샹송 부분 네, 네. 푸띠 푸띠 예, 푸띠 맞아요. 푸띠 피노키오였더라고요. 그게. 와 그래서 저는 그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예. 몸이 저절로 움직였는데 그거였군요. 네. 푸띠푸띠 뒷가사가 피노키오였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멜로디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반주도 네. 살짝살짝 같이 예. 연주를 하면서 너무 연주를 잘해줘서 요즘 우리 기자들이 리코더 연주하는 거 보면은 리코더가 되게 연주하기 쉬운 악기인 줄 알겠어요. 네, 너무나 놀랐고 정말 그 유소은 기자가 그러니까 즐기는 그런 느낌이 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이만큼 할 수 있는지 부럽기도 하고 예. 좋기도 합니다. 예. 예, 이번에는 선생님 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어떤 책 갖고 나오셨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오늘도 당신의 통장에 86,4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우와, 제가 아는 책 중에 아마 책 제목이 제일 긴 책이 아닐까 싶은데 네. 와, 이렇게 긴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제목이 길기도 하지만 궁금해지는 것이 정말로 통장에 86,400원 입금됐을까? 이게 바로 궁금해지는 그런 책인데. 네, 처음에 제가 이 책 제목을 제가 정한 건 아닌데 네. 본문에 이제 이런 오늘도 당신의 통장에 86,400원 입금되었습니다. 이 말이 나와서 이제 이 책 제목으로 나중에 선택이 됐고요. 출판사에서도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것이 어린이 책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는 가장 긴 제목이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긴 제목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쓸 때 어느 날 제가 이 문장 자체를 본 거예요. 어디에선가 그 컴퓨터에서 광고에서 오늘도 당신의 통장에 86,400원 입금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문장을 본 거예요. 네. 발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거를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읽어주려 가져왔는데요. 네. 이 책 속 주인공 이름이 세결이에요.
세결? 네, 세결. 세결이랑 할아버지랑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라고 해서 둘이 아주 친한데 할아버지께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게 조금 서툴러서 이 세결이의 많은 도움을 받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 통장에 오늘도 당신의 통장에 86,400원 입금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문자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오. 그런데 신기해서 와 86,400원 입금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올려보니까 그 문자 메시지 통이 완전히 꽉 찼을 정도로 많이 날마다 들어와 있었던 거죠. 아, 같은 문자가. 예. 네. 그래서 이제 얘가 할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안 주니까. 할아버지 날마다 86,400원이 오는데. 그렇죠. 86,400원이 들어오는데 안 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네가 한번 그 비밀을 풀어봐라 하면서 이제 푸는 그런 얘기예요. 예. 나는 궁금한 것은 잘 못 참는 성격이다. 내친 김에 그동안 벼르던 말을 물어보았다. 할아버지, 돈은 언제부터 들어왔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우리 세결이는 아무도 못 당한다니까. 아이 할아버지 장난치지 말고 진실을 말해줘. 나는 셀쭉한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가 웃음을 그치고 조용히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아, 입이 벌어졌다. 그렇게나 많이? 정말이지 그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예? 뭐라고요? 엄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아빠는 딸꾹질을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듯 큼큼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이 돈은 그날 다 써야 해. 남은 돈은 저절로 사라지고 말지.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나는 벌렁벌렁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따져 물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저절로 사라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정하긴 싫지만 날마다 들어온 돈을 빼가는 도둑이 있더란 말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날마다 돈이 들어온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 돈을 날마다 빼가는 도둑이라니. 은행에 강도가 들어도 통장에 있는 돈은 은행에서 책임지는 것 아닌가?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무슨 소리야? 은행에 맡겨둔 돈은 안전해.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어떻게 빼가? 그런 도둑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진짜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면 찾아야지.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을 잡아야지. 70년 동안 은행 통장에 있는 줄도 몰랐어. 뒤늦게 깨우쳐준 사람이 있었지만 세상에나.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 하루에 86,400원씩 입금되었잖아.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누군가 훔쳐갔다면 나라도 찾아올게.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다. 그래라. 네가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찾아보려무나. 그 돈은 누구나 받고 있으니까. 세결이도 나도 내 엄마도 내 아빠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오늘 86,4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랬고요. 아, 너무 우리를 궁금하게만 해놓고 이 돈이 어디서 난 거지? 분명히 이거 진짜 돈 아니고 뭔가 있는데라는 건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연이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밀을 금방 푸는 친구들도 사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선생님 뭐죠? 라고 딱 답을 말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답이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에서 이제 그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굉장히 존중하고 믿어주시는 할아버지인데 보통 손자들이 말을 잘 안 듣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 청개구리 같은 녀석 하면서 혼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이 손자를 되게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얘가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 이 할아버지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 옆에 쓰레기를 사람들이 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 계속 쓰레기를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간 매직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엄벌에 처합니다. 무단투기 금지. 뭐 그리고 이런 거. 막 비디오 카메라 설치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자 계속 거기는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무단투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의 새로운 생각이 뭘까? 우리 세결이라면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새롭게 방식을 해본 거예요. 방법이 뭐였냐? 그 일단 쓰레기는 치우고요. 이 할아버지가 인사하는 쓰레기통도 개발을 하고 그곳을 꽃담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제 그 정년퇴직 하시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으셨는데 그 시간에 다른 친구분들이랑 엄청난 일을 해내신 거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이 손자에게 그러니까 손자가 청개구리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고 이 손자에게서 그걸 배우는 거고 또 이 손자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준 것을 보고 이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또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써보고 싶었기 때문에 네. 꼭 그 정답이 아니라 예. 서로가 다른 생각, 나의 생각이 어떤 훌륭한 점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저는 담고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어라친들에게 우리는 소중해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렇게 서로 의견도 네. 그러니까 어른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내가 시킨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네. 서로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그 의견이 좀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예, 계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동화에 담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예, 동화책인 것 같네요. 네. 더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희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딱 끝을 내면서 반드시 찾아보게 하시는 능력이 엄청나십니다. 예, 우리 어라친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 세상에는 참 많은 일이 있다. 기쁜 일, 행복한 일, 신나는 일,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 슬픈 일도 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지 모르겠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수십만 명 납치했다고 한다. 그러니 너무 속상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는 북한과 가까운 강화에 살아서 북한이 공격해오면 제일 먼저 잡힐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도와주고 싶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와, 저도 양채준 기자하고 정말 똑같은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다른 무엇도 아닌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21세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고 저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써줬네요. 네. 우리 어라친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사연이 몇 번 이제 올라왔었는데 정말로 그거를 그건 남의 나라 일이지가 아니라 예, 진짜 내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특히나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들 노약자들 무고한 인간인을 다치게 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공감하는 바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양채준 기자가 나는 북한과 가까운 강화에 살아서 북한이 공격해오면 제일 먼저 잡힐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정말 잘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다치는 거를 볼 때 어린이들 마음이 사실 저희는 어린이가 아닌데도 어린이들을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들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더 무서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전쟁도 무섭지만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에서 많이 보면서 그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폭격을 하고 부서지고 어린 아이들이 울고 있고 다치고 죽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정말 우리 양채준 기자의 말처럼 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마음을 달래줄 연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세종도담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준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섬지바이.
네. 와. 바이올린 소리가 요즘 이렇게 심금을 울리네요. 네. 그러니까 막 그 잘한 연주보다 예. 그 전에 바로 전에 들었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슬픈 그 사연이었기 때문에 그 사연을 더 그냥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일부러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을 울리는 그런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전쟁의 그런 황폐함, 행량함, 그런 감정이 전달되는 우리 현두빈 기자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걸 연주한 건 아닐 텐데 또 우연히 이렇게 순서가 배치가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연주였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게 아기가 스르르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꿈처럼 이제 전쟁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면서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이 연주를 들으면서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게도 좀 들리네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 정말 평화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강릉 옥계초등학교 김혜인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전쟁은 나라나 민족끼리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서 이혁배 작가의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줬어요.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새싹이 파릇파릇 돋고 물범들은 중국에서 오기도 하고 군인들은 진지, 그러니까 적과 싸우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군대를 고치는 곳이라는 주까지 달아줬는데 군인들은 진지를 고칩니다. 비무장지대에 여름이 오면 임진 강가에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수달은 더위를 식히고 군인은 힘든 훈련을 받고 이산가족 할아버지는 전망대에 올라가 북한을 바라봅니다. 비무장지대에 가을이 오면 연어들이 헤엄쳐 자기가 태어난 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기 사냥과 엄마 사냥은 공중공중 뛰어놉니다. 이산가족 할아버지는 또다시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겨울이 오면 비무장지대에 눈꽃이 핍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퍼집니다. 군인들은 달을 보며 고향을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할아버지는 오늘도 북한 땅을 봅니다. 닫힌 철문을 열고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북한과 남한만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꿈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의미로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무장지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연만으로도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희망이 좀 보인달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전쟁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양채준 기자의 사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는 아직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니까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니까 그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통일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꼭 통일이 안 되더라도 남한과 북한이 그러니까 휴전 상태가 아니라 서로 오고 갈 수 있고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어디에 우리가 못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맞아요. 중국도 갈 수 있고 러시아 뭐 다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못 가는 나라는 바로 가까이 있는 북한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통일이 안 되더라도 서로 좀 왕래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유롭게 이산가족들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저도 그 중학교 때 이런 통일과 관련돼서 뭔가 글을 쓰고 웅변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했었던 이야기 중에 나비와 벌과 제비와 이런 새들도 다 남북한을 넘나드는데 그렇죠. 이산가족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은 왜 그렇게 눈물 짓고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했던 웅변대에 나가서 그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을 찡하게 울립니다. 그리고 그 남한과 북한만이 지금 가로막혀 있다. 이 부분에서도 독일이 맨 처음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학자분 중에 어떤 분이 독일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대한민국 사람은 모두 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아시아 쪽이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를 딱 알아봤대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눈만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 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들 모두가 다 우리도 이렇게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바람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잖아요. 우리 네. 어린이들이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남북한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어른들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깊이 있고 뜻있는 이 사연을 끝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2주 동안 방송하시면서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기자들의 사연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희망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진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 나쁜 어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평화를 소망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고 그렇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끝끝내 어린이들을 지지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손잡고 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요. 네. 막 떨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도 떨리셨나요? 네, 떨리기도 했고 특히나 내용이 이렇게 슬프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더 많이 좀 마음이 좀 힘들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 선생님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죠? 네, 당연히 불러주시면 나오는 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불러주실지 모르겠는데 언제든 달려오신다면 네,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희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 김은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 하늘? 바다? 아니다. 우주? 아니 하늘도 바다도 이 세상에는 없어. 하늘이랑 바다가 이 세상에 없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건 하늘도 바다도 아닌 바로 어금니야 어금니. 어금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이 참, 이 세상, 우리 입속에 있는 이 말이야. 그 이들의 세상에서 가장 큰 건 어금니지. 어금니가 제일 큰이잖아. 그 이 세상? 네, 오늘 방송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름방학이네요. 방학 중에도 어린이 라디오 잊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요. 어린이 라디오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든 방학을 하든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신나는 방학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